지금까지 우리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반복문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포문 그리고 while문을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반복문을 사용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한 루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무한 루프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한 게 틀림없이 무한 루프일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수행하다 보면은 아차 하는 순간에 무한 루프에 빠져서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영원히 갇혀서 루프 안을 돌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있는 다른 어떤 수행해야 될 명령들은 하나도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바로 이걸 대비를 해서 여기 파이썬 쪽에서는 브레이크 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 이거를 약간 변형시켜서 만들어 놓은 컨티뉴라고 하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브레이크 문과 컨티뉴 문을 이해를 하는 게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학습 목표, 브레이크 문과 컨티뉴 문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거기에서 무한 루프라고 하는 걸 가정을 해서 브레이크 문과 컨티뉴 문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브레이크 문과 컨티뉴 문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브레이크 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도식도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게요. 어떤 코드를 쭉 이렇게 실행을 하다가 여기에 브레이크라고 하는 브레이크 문을 만나게 브레이크 문을 써주고 그 아래 어떤 코드가 쭉 있다라고 했을 때 코드를 실행해 오다가 브레이크 문을 만나게 되면은 더 이상 아래쪽 코드를 실행을 하지 않고 이 반복문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게 브레이크 문이에요. 근데 컨티뉴 문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냐면 똑같이 코드가 쭉 진행이 돼요. 그리고 여기 컨티뉴 문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수행해야 될 문장이 쭉 있다라고 했을 때 컨티뉴 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쭉 오다가 컨티뉴 문을 만나서 참이라고 하는 조건이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명령어들을 실행을 안 해요. 실행을 않고 거기를 건너뛰고 나서 다시 무한 루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브레이크 문과 비교를 해보면 브레이크 문은 명령을 수행해 오다가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더 이상 여기 반복 루프에서 벗어나서 밖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컨티뉴 문은 여기에서 그렇지 않고 아래쪽 문장을 수행하지 않고 다시 루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쭉 내려와서 어느 조건에서 컨티뉴 문장을 이 거짓이 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돼요? 아래쪽 문장을 수행을 하면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 이런 식 구조가 컨티뉴 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문과 컨티뉴 문에 대해서 간략하나마 이제 차이점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하겠어요? 맞아요. 이거를 직접 해보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서너 개 정도 예를 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문에서 무한 루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단순 if문 안에 브레이크 문을 써서 바로 이 무한 루프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스톱하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해왔던 1부터 시작을 해서 10까지 더하는 점수 확보하는 문제 있었잖아요. 이걸 브레이크 문을 이용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컨티뉴 문으로 들어가서 컨티뉴 문을 이용을 해서 홀수값만을 이렇게 출력해낼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홀수값만 출력하는 문장을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홀수값을 출력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번에는 짝수값도 출력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뭐 3의 배수 이런 것도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물론 지금 얘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을 배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while문과 for문을 동시에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for문과 while문을 동시에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어떤 예를 들 거냐면 다음과 같은 이렇게 간단한 코드가 있어요. 간단한 코드가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F5를 누르거나 또는 런을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어떤 값이 출력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코드를 한번 보고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각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실행을 시켜볼게요. 어떤 결과가 벌어지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봐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가 간단한 예이지만 무한 루프에 지금 빠진 거예요. 무한 루프에서 계속 그 루프 안을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값자체가 계속 출력되면서 더 이상 스톱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두면은 한두 끝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 값을 위쪽에 여기를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값자체는 일단 서요.
제가 지금 하는 행동 보이죠? 위에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가본 다시 쓰는데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예요. 오른쪽 마우스 같이 떼면은 다시 이것처럼 무한히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무한 루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키보드에서 인터럽터를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였었냐면 명령어가 생각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쪽 화면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 화면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 C를 누르는 거예요. 컨트롤 C를 이렇게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무한 루프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X를 누르게 되면은 그대로 여기에 있는 대화형 모드가 닫혀요. 하지만 컨트롤 C라고 하는 인터럽터를 주게 되면은 여기가 이 창 자체가 닫히지를 않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무한 루프에서 탈출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무한 루프에 빠졌나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문제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폰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while 옆에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은 true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while 옆에 거기에 조건식을 쓰게 돼 있잖아요. 조건식을 쓰고 여기 보면은 수행할 문장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개는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추리값, 여기는 변화식이라고 해서 이 조건식을 제어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조건식이 뭐라고 써 있어요? true라고 써 있어요. true라고 써 있으면 저건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항상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값과 여기에 보면은 변화식에서 여기는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이 항상 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0부터 들어가서 숫자가 무한대로 돌면서 그냥 무한대로 0부터 시작을 해서 쭈르륵 하고 한도 끝도 없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냥 기본적인 무한 루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제어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깐만 이렇게 살펴보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브레이크 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코드에서 제가 여기에다가 브레이크 문을 이렇게 넣었어요. 브레이크 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if를 썼잖아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만큼을 먼저 봐봐요. 이쪽은 잠깐 좀 이따 보고 여기는 이제 while 문이었었어요. 근데 아래쪽 이 두 줄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무슨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배웠던 여기는 if 문 중에서 단순 if 문인 거죠. 그렇죠? if 문 중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단순 if 문이 있어요. 그랬을 때 if 문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냐면 i라고 하는 여기서 정한 그 변수 자체가 10하고 같은 일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10과 만약에 같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이 while 반복문을 수행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단순 if문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은 브레이크 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바로 그러면 요거를 지금 이렇게 단순 if문에서 브레이크 문을 쓴 바로 요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조금 아까하고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여기를 런을 이렇게 해볼게요. 런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이쪽 결과값에서 보면은 여기가 쭉 내려가다가 9에서 끝났어요. 왜 9에서 끝났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를 잠깐만 분석을 해보면 되겠죠? 다음과 같은 구조예요. 지금 보면은 위쪽에 이만큼 자체가 반복문이에요. 반복문이 있어서 처음에 0이 들어왔을 거예요. 0이 들어오고 여기가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0, 1, 2, 3, 0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쭉 해서 4, 5, 6, 7, 8, 9까지 쭉 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묻고 있냐면 i가 10과 같은 일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보다 하나 작은 것까지는 지금 보면은 브레이크 문에 투영이 안 돼요. 논리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9까지는 출력을 하고 그 뒤에 10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10이 들게 되면은 그때는 10과 10은 서로 같아요.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질표로 말하면 참인 조건인 거죠. 참인 조건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10에서 탈출을 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까지는 출력을 하고 10과는 같기 때문에 이 무한 루프에서 빠져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쓴 이만큼 쓴 브레이크 문의 기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잘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100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만약에 100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우리가 런을 해보면은 그러면 지금은 쭉 0부터 시작을 해서 쭉 숫자를 써 내려가다가 그러다가 어디에서 끝나겠어요? 100보다 하나 작은 99에서 끝나겠죠? 199까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있는 이 단순 if 문이 거짓 명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99까지는 출력을 할 거예요. 하지만 100이 들게 되면은 100과 100은 같기 때문에 곧바로 브레이크 문을 통해서
밖으로 무한루프에서 탈출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되나 하는 거를 한번 지금부터 실행을 해보죠. 여기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여기 99에서 워낙 빨리 계산을 하나요. 그래서 쭉 해서 여기 보여줄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99에서 이렇게 딱 브레이크 문에 걸려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반복문을 쓸 때는 여기에 안전장치를 해놓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브레이크 문에 대해서 while 문일 때 브레이크 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그렇죠? 반복문에 포문과 while 문은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해요.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while 문에서 브레이크 문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포문에서도 브레이크 문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포문을 여기 레인지 함수를 써서 이렇게 숫자를 여기에 그러니까 시퀀스죠. 항목들을 이렇게 발생하게를 만들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값을 출력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9에서 이렇게 끝나라고 했어요. 여기는 왜 9에서 끝나라고 해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 0부터 지금 100까지를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0부터 100까지를 출력을 하니까 처음에 여기에서 0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여기 레인지 함수가 0을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0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0은 9하고 같지 않아요. 그러면 브레이크 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시 루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2가 나오겠죠? 2가 내려와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를 물어볼 거예요. 2는 9하고 같니 물어볼 거예요. 같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브레이크 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시 루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 4, 5, 6, 7, 8까지 가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9가 발생을 했을 때 9라는 여기에서 항목이 발생을 했을 때 9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9는 내려와서 9는 찍힐 거예요. 9는 찍히고 그 뒤에 내려와서 어떻게 되겠어요? 9하고 같기 때문에 9를 찍어놓은 후에 여기 프린트를 이렇게 출력을 한 후에 브레이크 문에서 9와 9는 같기 때문에 브레이크 문을 통해서 여기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밖으로 이 루프 안에서 빠져나오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while문과 똑같은 값을 출력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드를 내줘야 돼요. 물론 여기서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겠죠. 천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정말로 그렇게 되나 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죠. 포문을 이렇게 붙여놓게요. 붙여놓고 나서 이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예상을 했듯이 9에서 이렇게 딱 끝나게 될 거예요. 0부터 시작을 해서 자, 결과값은 우리가 예상했듯이 0에서 시작을 해서 9에서 이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쓸 때 여기서 여기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거를 잘 이해들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쵸? 이해들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핵심은 뭐예요? 브레이크 문을 써서 포문이라고 하는 루프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 출력을 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은 9가 먼저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9를 먼저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하고 그 후에 9와 같은 일을 물어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값은 0부터 9까지 출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숫자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꿔줘도 돼요. 여기를 뭐 이렇게 1000번, 1000번 바꾸고 여기에 있는 숫자도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여기를 99라고 한다면 이건 틀림없이 이런 조건에서는 0부터 시작을 해서 99에서 쓰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정말로 그렇게 되나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값이 쭈르륵 하고 출력이 됐는데 여기를 내려보면은 99에서 이렇게 브레이크 문에 걸려서 밖으로 탈출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브레이크 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뒤에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 정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while문으로도 계산을 한번 해봤고 코드를 한번 짜봤고 그리고 또 하나 포문으로도 한번 해봤었어요. 우리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브레이크 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1부터 10까지 정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무엇을 이용해서 코딩을 할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브레이크 문을 이용해서 한번 코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while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뒤에 포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while문과 포문은 서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에 while문 예제가 이거예요. 1부터 10까지 정수의 합을 while 루프로 이렇게 작성해보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오른쪽을 보면 알겠지만 이 오른쪽은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여기 반복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while문을 배울 때 1부터 10까지 구하는
정수의 합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코딩들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드디어 여기가 약간 차이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while 다음에 true라고 해서 반복 루프를 만든 다음에 우리는 요게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써서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결과는 55가 나와요. 같은 결과를 처리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를 설명을 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쪽부터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은 while문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while문은 첫 번째 while을 써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식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콜론이 붙어줘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여기 보면은 이제 실행해야 될 문장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합을 구하는 데까지 이렇게 썼어요. 여기까지가 기본 뼈대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이만큼 부분하고 이 부분은 뭐냐면 이쪽은 초기치예요. 초기값. 무엇을 하기 위한 초기값이냐면 여기에는 조건식 자체를 제어하기 위한 초기값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변화식이에요. 이 변화식도 이 조건식 자체를 제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이용을 해서 여기 while 루프를 전체를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합을 출력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프린트는 밖으로 여기 while 루프에서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기는 전체 값을 여기 더해서 계산하는 1이 들어갔을 때 얼마, 2가 들어갔을 때 얼마 이걸 출력하지 않고 그냥 전체 한만 55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값을 안쪽으로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해지는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I 값이 들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더해지는 값을 쭈루룩 다 출력을 해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숫자 도표를 이용을 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while문을 배울 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코드일 때고, 이쪽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여기 while이 있고 단지 다른 점은 여기에요. 여기 조건식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콜론이 있고, 이만큼은 네 번째, 여기는 네 번째 우리가 구해야 될 여기 명령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초기 조건,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변화식이에요. 여기에 조건을 제어하기 위한. 근데 조건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조건 자체가 true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문장은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브레이크문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조건이 무조건 true이기 때문에 다른 초기 조건과 여기 변화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제어를 못해요. 그러지 않고 무한 루프에 빠져서 계속 합을 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식 구조예요. 이런 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여기를 true로 썼지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브레이크문을 걸었고 여기에 if문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만큼을 보게 되면은 if문 중에서 단순 if문으로 브레이크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 자체는 이렇게 돼요. if를 써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건식이 있어요. i라고 하는데 10보다 크게라고 붙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콜론으로 되어 있고 브레이크문을 써준 이런 식 구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머릿속으로 한번 쭉 따라가 봐요. 그래서 이쪽에서 했던 것처럼 수를 하나하나 넣으면서 정말로 여기가 55가 나오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55가 나와요. 먼저 그게 돼야 돼요. 그냥 물론 프로그램을 돌려봐서 55가 나오네 라고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복잡한 코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코드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추적을 해서 정말로 55가 나오나 하는 거를,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55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인지들을 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코드를 막무가내로 돌려보면은 코딩 연습을 하는 거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컴퓨터가 생각하는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컴퓨터를 배울 때, 프로그램을 배울 때 제일 좋은 거는 컴퓨터처럼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55가 나오나 하는 거를 다음과 같은 코드에서 나오나 하는 거를 지금부터 한번 확인들을 한번 해보세요. 이쪽처럼 한번 해봐요. 숫자를 다 쓰면서 정말로 나오는지를 봐요.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그냥 10까지 더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씩만 하죠. 앞에 1, 2가 들어온다라고 봤을 때 하고 나머지를 건너뛰고 뒤쪽에서 9하고 10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가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지금 보면은 그냥 같다가 없어요. 같다가 없는데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기에 눈을 붙여줘야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또는 여기에다가 여기 눈을 붙여주게 되면은 어떤 값이 나올까요? 어떤 값이? 한번 예측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봐요.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i가 1부터 시작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들어올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true니까. 그러면 이쪽에는 1이 저장되고 합은 얼마예요? 초기치가 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0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0 더하기 1이 됐기 때문에 합에는 1이 저장이 될 거예요.
합의 1을 저장을 해놓고 지금 i는 얼마가 있어요? 1이 있으니까 1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 i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가 다음 이 포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2는 10보다 크니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죠? 2는 10보다 크니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2가 1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문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다시 루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루프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가 true이기 때문에 2가 이쪽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러면 여기는 2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게 합은 얼마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합은 아까 1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 더하기 2가 되기 때문에 합에는 3이 저장돼요. 그리고 i에는 얼마가 있어요? 지금 2가 있는 거죠. 2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2 더하기 1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3이 되는 거죠. 3이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3은 10보다 커요? 안 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브레이크문을 무시를 하고 그대로 다시 루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쭉 한번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8까지 맞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부터 잘 생각을 해봐요. 이번에는 여기에 9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9가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앞쪽에서 있었던 합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합 더하기 9를 해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하고 i에는 지금 얼마가 있어요? i에는 9가 있어요. 9가 있으면 9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9 더하기 1 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이 여기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묻고 있어요. 10과 10은 더 크니? 10이 10보다 크니라고 묻고 있어요. 커요 안 커요? 여기는 크다라고 하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문에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10이 저장이 돼요. 그러면 앞쪽의 값은 45였을 거예요. 45가 들어오게 되고 45에다가 10을 더하면은 여러분들은 여기가 55라고 하는 이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i 값에는 지금 얼마가 있어요? 11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 들어와요. 그러면 10 더하기 2라면 11이에요. 11이 들어왔어요. 11은 10보다 커요? 작아요? 그죠? 바로 이때는 브레이크문, 여기가 3위 문장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더 이상 여기를 합을 계산을 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여기 있는 브레이크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출력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를 같다라고 넣으면 얼마까지 출력이 될까요? 같다라고 넣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봐요. 같다라고 넣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출력이 되는 거냐면 아까 9가 들어왔을 때 여기 9가 들어와서 합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여기 9가 들어오게 되면은 9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10이 들어오겠죠? 10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쪽 뒤에 같다가 있어요. 10과 10은 같아요. 그러면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참여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9가 들어왔을 때까지를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는 45까지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거를 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제가 여기를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런을 해보게 되면은 55까지 나와요. 55까지 이렇게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같다라고 하는 기호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9까지 여기가 9가 들어가서 합을 계산한 다음에, 그렇죠? 45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9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9가 들어가게 되면 10으로 바뀌어요. 이 문장 자체가 참이 돼요. 그래서 45까지 계산을 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문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45만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부터 10까지 정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while를 써서 while과 여기에 있는 브레이크문을 써서 여기를 지금 55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정말로 이게 55가 나오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침착하고 차근차근 꼭 한번 숫자를 대입해서 한번 추적들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사고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코딩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를 반드시 한번 추적들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여기 while문이 아니라 for를 이용을 해서, 지금 우리는 while문을 이용해서 코딩을 한 거잖아요. 이제 for를 이용해서 똑같은 걸 다시 한번 코딩을 해보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쪽에 썼던 브레이크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for문에다가 응용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랬을 때도 같은 값이 나오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는 뭐냐면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1부터 10까지 이렇게 점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포문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만큼 부분은 아까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Y문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따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돼요.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냐면 먼저 첫 번째 이쪽 우측에 있는 약간 초록색깔 이쪽에서는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가 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포문의 형식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포문의 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은 6단계다라는 걸 지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요? for를 써주면 되고 두 번째 변수명을 써줘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는 in을 써줘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시퀀스에서 여기를 range 함수를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다섯 번째 뭐를 써주면 돼요? 콜론을 찍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반드시 여기에 들여쓰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행할 문장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합을 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 할당문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조를 해놨어요. 구성을 해놨어요. 이만큼 포문을 만들고 그리고 합을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프린트에서 합을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초기 조건을 정해놓은 거예요. 초기 조건은 합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값을 갖고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 이렇게 초기 조건을 정했어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만큼 보게 되면은 여기하고 똑같아요. 단지 여기에는 브레이크문을 이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브레이크문을 이렇게 넣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이 일부러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차이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보면은 지금 레인지 함수가 있어요. 레인지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1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디까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n-1이니까 그제 여기는 스탑이라고 하는 거는 미만까지니까 여기는 10까지 나올 거예요. 여기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계산을 하겠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레인지 함수가 한국들을 출력을 할 테고 그리고 우리는 1, 2, 3, 4를 빼놓지 말고 더해야 되기 때문에 간격은 1로 잡아놓은 거예요. 여기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렇게 잡아놓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지금 이 부분을 써서 여기 i가 10보다 크냐 라고 질문을 하고 땡땡 쓴 다음에 브레이크 문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55가 나오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한번 추적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썼던 것처럼 여기를 한번 정말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55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볼까요? 자,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레인지 함수를 다음과 같이 썼기 때문에 처음에 1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틀림없이 i 값에 1이 있으니까 여기로 1을 반환해 줄 거예요. 그러면 i에는 1이 들어갔어요. 합은 처음에 0이니까 여기 합에는 1이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i 값은 어떻게 돼요? 1이라고 하는 i 값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부문으로 들어가요. 이 부문은 지금 보면은 단순 이 부문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단순 이 부문은 참일 때만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1이 들어왔기 때문에 1은 10보다 커요, 작아요? 1은 작아요. 작은데 크냐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문을 무시를 하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레인지 함수가 이번에는 2를 이렇게 항목을 내놓겠죠? 그러면 여기에 i가 2가 들어가요. 그러면 i가 2가 들어가고 아까 합에 얼마가 있었어요? 1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에다가 2를 더해서 합은 3이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2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2는 1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근데 여기 보면은 크다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문을 무시를 하고 다시 안쪽 루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쪽 루프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3, 4, 5, 6, 7, 8까지 이렇게 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9, 10에 대해서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일단 9가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에 9가 들어가요. 그러면 9가 이렇게 올 테고 그리고 앞에 합에는 얼마가 저장이 돼 있어요? 36이 저장이 돼 있겠죠? 그러면 36에다가 9를 더하면은 합에는 45가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9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9가 내려와서 9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9는 아직도 10보다 작기 때문에 다시 위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레인지 함수에서 마지막 출력값이 10이 나올 거예요. 10이 들어가요. 그러면 10이 들어가서 이 값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10이 들어가고 아까 합은 얼마가 저장돼 있었어요? 45가 저장돼 있겠죠? 그러면 45에다 10을 더해서 여기는 55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55가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i는 지금 얼마가 있어요? 10이 있을 거예요. 10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자체는 10보다 커요, 작아요? 이런 경우에 10보다 커요, 작아요? 여기는 10보다 다시 말해서 같은 거지 큰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은 다시 위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더 이상 레인지 함수가 값을 발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값 자체는 끝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논리 구조를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정말로 여기를 이렇게 값이 55가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장을 이렇게 돌려보게 되면은 55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 두 가지 문장을 비교를 해봐요. 여러분들은 원래 1부터 10까지 더하면은 55니까 다음과 같이 55가 이렇게 출력됐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지금 출력이 됐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코딩을 한 걸까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대로 한 걸까요? 여러분들은 조금 아까 이랬어요.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에서 마지막 출력값이 레인지 함수의 마지막 출력값이 10이 들어갔었어요. 10이 들어가서 10은 10보다 실제는 같이 큰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은 브레이크문을 통과를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루프로 들어갔어요. 루프로 들어갔는데 더 이상 레인지 함수가 출력할 항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5를 출력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가 하는 거는 레인지 함수를 바꿔보면 알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인지 함수를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하나가 커서 만약에 12까지라고 할까요? 12까지로 놓고 나면 111을 썼네? 12까지 이렇게 두면은 이때도 여기 55가 출력이 될까요? 우리는 1부터 10까지를 더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때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66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틀림없이 이거는 지금 문법 자체가 어디에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여기 66이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아까 여기가 이 코드가 맞는 것처럼 보였던 거는 55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11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이 조건문에서는 10이 되면은 10에 올려보내서 여기가 더 지금처럼 출력할 값이 11이라는 값이 더 있으면은 여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11이 들어가겠죠? 11이 들어가고 그 전까지 있던 55에다 더해져서 이 하면은 66까지 출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부터 10까지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원래 여기에 있던 이 코드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실제 여기는 55처럼 나와서 값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틀린 값이에요. 틀린 코딩이에요. 코딩을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꼭 한번 값을 넣어봐서 여기를 반드시 수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이쪽 뒷값을 바꿨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를 어디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같다라고 하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값을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10까지는 아까 이게 10이 들어와서 45가 들어가고 55가 된 거를 출력하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똑같이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55를 출력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뒤에 여기서 12 여기에 있는 옆에 조건식에서 들어온 I 쪽에서 들어온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에 있는 10과 같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장 자체는 참여 문장이 되는 거죠. 참여 문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위쪽으로 이렇게 순환 루프로 들어가지 않고 이쪽에서 11이 됐던 여기를 숫자를 더 크게 하면은 뭐 12, 13 쭉 출력을 하겠지만 항목을 가지고 있겠지만 여기는 10까지만 출력을 하고 브레이크 문으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여기를 만약에 100으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장 자체는 계속 1부터 10까지 더한 값만 출력하게 돼 있는 거예요. 55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봐요.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만약에 는을 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값이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은 더 큰 값, 66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 더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요 점을 명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는을 붙여서 넣어줘야 돼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나 하는 거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를 이렇게 하나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를 제가 어떤 의도로 설명을 하는지를 잘 간파를 했을 테고 여기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해서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혹시 몰라서 여기를 이렇게 는을 붙여줘야 돼요. 이쪽 숫자가 어떤 값으로 되든지 간에 여기가 먼저 간단하게
11까지 들어가게 이렇게 12로 바꾼다면, 그쵸? 이런 식으로 갑자체를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알아봤고, 이제 저는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쪽 설명을 할 때 컨티뉴라고 하는 문도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브레이크 문과 컨티뉴 문을 잠깐 비교를 해줬어요. 브레이크 문은 문장을 쭉 수행으로 오다가 그러다가 논리가 맞으면 참이면은 밖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컨티뉴 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컨티뉴 문은 그 다음 실행할 문장을 건너뛰어서 다시 루프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컨티뉴 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자, 이제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